통신이론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이것은 서론 부분으로서 통신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도입 부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기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송신척에서 수신척으로 정보를 전송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송신척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수신척으로 전달하는 것이 통신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정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정보, 인포메이션은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그죠? 통신의 컨텐츠, 통신의 내용이 되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통신의 내용이 곧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보의 표현 또는 정보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정보의 형태. 자, 첫 번째 물리적인 정보입니다. 물리적인 정보, 피지컬한 것. 자, 우리가 정보를 전달하는데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 둘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손짓이나 몸 동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의사를,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겠죠. 또 음성을 통해서 내가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옛날에 봉화, 연기를 피워서 산 위에서 연기를 피워서 위급사항을 다른 쪽에 알리는 그런 봉화라든지 사이렌이라든지 어떤 소리나 빛 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정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음성이 되겠죠. 우리의 목소리, 말로써 우리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음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내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공기 입자를 흔들어서 여러분들의 귀에 고막을 진동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정보가 됩니다. 물리적인 그런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도 정보죠. 지금 정보인데 아직까지 신호는 아니죠. 정보, 음성 정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신호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 이것을 우리가 전기적인 정보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자,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내 바로 옆에 있다고 하면은 내 지금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물리적인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 고막을 울려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물리적인 정보 전달입니다. 근데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송신척에서 수신척으로 이렇게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렇게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이게 전달하는 것이 통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야만이 이것이 통신에 대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리적인 정보를 전기적인 정보로 바꾼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신호라 그러고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뭐 신호나 시그널이나 같은 소리죠. 자, 그래서 물리적인 정보를 전기적인 정보로 바꾼 것을 우리가 신호라고 한다. 시그널이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음성 신호, 데이터, 컴퓨터 데이터, 그죠? 이거는 우리가 사람에 대한 신호죠. 그 다음에 이거는 PC 등, PC나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데이터 신호죠. 그 다음에 영상, 우리 캠코더 같은 이런 영상 촬영을 통해서
영상 신호를 만들어 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신호의 종류에는 음성이나 데이터,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하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신호의 종류에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의 대표적인 것은 음성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 이것이 음성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는 데이터하고 영상, 이런 것들이 대체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라고 하는 것은 뭐죠? 물리적인 정보를 전기적인 정보로 바꾼 이것을 우리가 신호라고 한다. 그죠? 지금 내 목소리는 아직까지 물리적인 정보죠. 그럼 이거를 전기적인 정보로 바꾸어야만이 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 음성입니다. 음성. 이거 아직까지 물리적인 정보죠. 물리적인 정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마이크를 통해서 마이크라는 게 물리적인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적인 신호로 바꾼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나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하면은 이것이 마이크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마이크에서 자 이게 여기는 지금 음파죠. 진동은 하긴 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인 파동이다 이거죠. 물리적인 파동이다. 그러면 마이크라는 게 이게 물리적인 것을 우리가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파동으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이 아날로그 파동이 이게 전기적인 신호, 시그널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만이 이게 물리적인 파동을, 음성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신호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호란 뭐라 했죠? 물리적인 정보를 전기적인 정보로 바꾼 것을 이것을 신호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음성을 여기 마이크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에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적인 음성을 전기적인 신호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사인파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신호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우리 사람 음성이 아닌 PC에서 한번 봅시다. PC에서 우리가 처리된 데이터는 0101로서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0과 1로서. 그러면 아직까지 이거 0과 1로 요거는 아직까지 정보죠. 이진 정보죠. 그러면은 요것을 우리가 이진 0101 이거를 우리가 펄스 파형으로 나타내면은 0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0V고 1은 5V고 예를 들어서 0101 뭐 이런 식으로 펄스 형태로 나타낸 펄스 파형으로 나타낸 것은 우리가 이거를 디지털 신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디지털 정보가 이렇게 컴퓨터 내에서 이제 연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신호로 바꿔야 되는데 보통 이진 정보, 디지털 신호는 보통 펄스 파형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이렇게 PC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카메라에 나온 그런 영상 정보도 이와 같이 요즘은 다 디지털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진수로 표현해서 펄스 파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의 종류에는 크게 음성을 대표로 하는 아날로그 신호와 PC의 결과물인 이진 정보 이것을 나타내는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의 종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구분한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파형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가로가 시간축이고 이것이 진폭입니다. 이거는 크기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크기를 이와 같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시간, 연속 크기 신호죠. 그러니까 시간도 연속적이면서 끊김이 없죠. 크기도 연속적으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 시간에 대해서 연속 크기도 연속적인 이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는 B번 그림 보면은, 자, 이런 펄스 파형이 있습니다. 펄스 파형이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는 연속적이죠. 연속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만은 크기는 여기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1에 가다가 갑자기 빵 뛰죠. 이렇게 갑자기 변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변하는 거. 값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산적, 이거 주로 이런 디지털의 기본이죠. 디지털적이다, 이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번 그림은 연속 시간의 이산 크기 신호죠. 그럼 C번 그림은 이거는 지금 여기 값들이 n 값에 따라서 여기에는 신호가 없죠. 여기에는 크기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크기도 이산적이고 시간에 대해서 자, 크기는 지금 연속적입니다. 그죠? 약간 지금 연속성을 갖고 있죠. 시간에 대해서는 여기만 값을 갖잖아요. 그죠? 시간에 대해서는 이 중간중간이 없으니까 불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이죠. 이런 것들을 불연속적인 것을 우리가 이산적이다 하는 겁니다. 이산적인 시간을 갖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이다. 이산적이다 하면은 쉽게 말하면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값들이 연속적이죠. 연속성을 갖고 있죠. 연속성을. 그래서 이 신호는 이산시간 연속 크기 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D번 그림을 보면은, 자, 시간을 보게 되면은 시간축에서 보면은 이런데 중간에 값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이죠. 불연속적이니까 이산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는 이산적이고, 크기도 보면은 껑충껑충 띄어버리죠. 크기도 이산적이다. 이 신호는 이산시간, 이산크기 신호는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징을 하나 잡고 넘어갑시다. 아날로그 신호는 어떻다? 연속 시간의 연속 크기 신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고, 자, 디지털 신호는 어떻다? 이산 시간의 이산 크기를 갖는 이런 신호가 우리가 디지털 신호다. 이렇게 특징을 잡고 가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했던 신호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의 구분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죠. 시간 영역에 대해서 연속적인 것과 이산적인 게 있었죠. 이거는 우리가 이산적인 것을 그냥 다른 말로 불연속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간 영역에 대해서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이산시간 신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 이거는 가로고 이거는 가로축이죠. 가로축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거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에 대해서 크기에 대해서 크기가 연속적이고 또 이거는 불연속적인 이산적인 크기를 갖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네 개죠. 네 개가 연속적인 시간, 연속적인 크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아날로그죠. 아날로그 신호가 되죠. 이산시간, 이산 크기가 돼버리면 이거는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연속 시간의 이산 크기, 이렇게 연속 시간의 이산 크기, 그 다음에 이산 시간의 연속 크기,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네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뭐냐?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는 것은 연속 시간의 연속 크기 신호를 우리가 아날로그라 한다. 디지털 신호는 이산 시간의 이산 크기, 즉 이렇게 된 거를 아날로그라고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디지털 신호라고 한다. 그래서 신호의 종류에는 크게 첫 번째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가 있다. 특징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호와 시스템, 우리가 저 강의에서는 통신2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때 신호의 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통신2 강의, 신호 및 시스템 강의할 때 본격적으로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평균 전력이 유한하면은 이거를 전력 신호라 하고, 에너지가 유한하면은 에너지 신호다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전력 신호라는 것도 있고 에너지 신호라는 것도 있다. 그냥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부분은 그냥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있다. 이거 구분해 주시고, 또 하나 구분은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통신2 할 때 신호 및 시스템에서 우리가 나중에 통신2 강의에서 신호 및 시스템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호의 형태에 따른 우리가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럼 음성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게 되죠. 이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이와 같은 연속 시간에 대해서 연속 크기를 갖는 이런 신호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성 신호는 아날로그 정연파 신호로 표현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음성의 주파수는 300Hz에서 3.4kHz 사이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음성이 낮은 사람도 있고 주파수가 높은 사람도 있죠. 또 내 목소리도 지금 다르고 고 이렇게 따라서 내한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개인에 대해서도 주파수가 차이가 있을 뿐더러 사람에 대해서도 여자들은 남자보다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을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로 파형을 측정하고 주파수를 측정해 보니까 분포가 어느 정도였느냐 살펴보니까 300Hz에서 3.4kHz 사이에 분포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좀 낮죠. 주파수가 낮다.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주파수가 낮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주파수 좀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여기에 PC가 있습니다. PC에서는 우리가 여기 안에 PC 안에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0과 1, 0, 1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이제 이진 정보라 그러죠. 이진 정보가 만들어지면은 요거를 우리가 이제 신호 처리에 의해서 디지털 신호, 이게 이제 펄스 파형이죠. 펄스 파형으로 이렇게 이런 디지털 신호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산 신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산이라는 것은 불연속이라 했죠. 불연속적인 이런 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휴대폰이죠. 휴대폰은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멀티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우리 음성도 존재하고 음성,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동영상 이런 것들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휴대폰 내에서는 음성뿐만이 아니고 모든 이런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것도 정보죠. 멀티미디어 정보를
다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펄스로 바꾸게 되죠. 여기도 디지털 이산 신호가 됩니다. 자,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도 우리가 여기에 이진 정보입니다. 01, 01로 요즘은 다 디지털 캠코더죠. 영상을 만들면은 이것도 역시 펄스 파형으로 이렇게 디지털 신호를 만들게 될 겁니다. 역시 그것도 디지털 이산 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신호의 형태는 크게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 신호와 두 번째는 이런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나오는 디지털 신호가 있게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송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통신기기가 없다면 내 목소리, 음성, 이건 아직까지 정보죠. 물리적인 정보죠. 신호로 바꾸기 전이죠. 내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소리 질러도 물리적인 진동을 통해서는 통신을 100m 이상 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통신이 아니죠.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로 바꾸어서 신호를 전송해서 고속, 그죠? 고속, 그 다음에 멀리, 그죠? 멀리까지, 고속으로 멀리까지, 원거리죠. 원거리, 멀리까지 전송을 하는 것을 우리가 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로서는 전달해봤자, 정보 신호를 전달해봤자 이거는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대 컴퓨터도 우리가 여기 뒤에 포트에 병렬 포트를 통해서 유선으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모뎀 없이 케이블로서 정보를 전달한다면 요거는 100m 밖에 못 가요. 거의 뭐 10m 내지 100m 밖에 못 가요. 우리 음성 내고함 지르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모뎀을 통해서, 모뎀이 통신 장비잖아요. 모뎀을 통해서 이 펄스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멀리 전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 기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음성 신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성 신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물리적인 신호를, 자, 신호가 되기 위해서는, 자, 내 입으로 음성을 내보냅니다. 음성이죠. 이거는 아직까지 정보죠. 정보입니다. 그러면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는 마이크가 필요하죠. 마이크를 통해서 우리가 아날로그 이제 신호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신호입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신호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통신을 할 수가 있죠. 통신 기기를 통해서 이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호, 음성 신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성 신호는 아날로그죠. 그죠? 아날로그입니다. 대표적인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그죠? 정연파 신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와 같이 우리 음성 신호는 이와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 이거 주파수는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300Hz에서 3.4kHz, 이거 우리가 앞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우리 음성의 주파수 대역은 이 정도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음성 신호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통신을 하는데, 자, 이 음성 정보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죠. 여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죠. 우리 앰프를 통해서 그냥 정폭만 시켜서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파수를 바꾸는 게 아니죠. 그냥 크기만 키워서 스피커를 통해서 이 전달을 하면은 뭐 아무리 앰프 성능이 좋아도 1km 가겠습니까? 아니죠. 몇백 메다 가면은 더 이상 전달이 안 됩니다. 이거는 변조를 안 하는 거예요. 변조 안 하고 소리만 진폭만 키워서 앰프를 통해서 막
질러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1km까지 안 갈 거예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통신이 아니죠. 이런 방법은 통신이 아닙니다. 통신을 하려면은 신호로 바꾸어 가지고 이 신호를 통신 장비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변조가 들어가는 거죠. 변조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멀리 전송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음성 이 자체에 대한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성은 주파수가 낮습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300에서 3.4kHz로 굉장히 주파수가 낮아서 무선 통신으로 전송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무선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보통 메가헤르츠급 또는 수백 킬로의 수천 킬로헤르츠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선 통신이 되기 위해서는 고주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까지 전송이 되는데 이거는 주파수가 낮아서 무선 통신으로 전송이 불가능합니다. 자, 유선 통신으로도 전송하려면 하면은 멀리 전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멀리 전송하기가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 음성 신호는 고속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게 결론입니다. 음성 신호, 이 음성 신호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변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변조는 조금 있다가 다음 강의에서 이 변조가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변조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변조를 해야만이 통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속 장거리 통신을 위해서 변조를 하여 전송을 해야 멀리 가고 빨리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신호는 주로 뭐 PC라든지 뭐 휴대 장비, 뭐 이런 디지털 영상 장비 이런 데서 우리가 만들어지죠. 대표적인 게 데이터 신호는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신호죠. 자, 이거는 디지털 신호로 표현된다. 자,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된 신호를 우리가 데이터 신호라고 하죠. 이것은 0과 1의 디지털 데이터죠. 자, 아직까지 이거는 이진 정보입니다. 이진 정보입니다. 그죠? 아직 신호가 아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 001, 011이라는 8비트, 이게 8비트입니다. 그죠? 8비트 데이터, 이건 정보죠. 아직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를 펄스 신호로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신호가 된 거죠. 펄스 신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는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요 디지털 데이터를 펄스 신호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Z, NRZ, 맨체스터 뭐 등등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이진 디지털 데이터를 펄스 신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는 바이폴라 우리가 NRZ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이죠. 0, 0, 1, 0, 1, 1이라는 이런 8비트 데이터를 이렇게 펄스 파형으로 바꾸면은 이거는 디지털 신호가 된 거죠.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통신의 시작이 된 거죠.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 준비가 끝난 거죠.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야만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 펄스 자체로, 지금 이 펄스잖아요. 그죠? 이 펄스 자체로 전송을 하면은 멀리 가지 못해요. 이 자체로 전송을 하면은 속도도 느리고 단거리 전송은 가능합니다. 근데 고속 원거리 전송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이런 우리가 통신 방법을 기저대역 통신이라고 합니다. 기저대역을 우리가 베이스밴드라고 하는데 기저대역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저대역 통신은 우리가 변조를 하지 않는 거죠.
변조를 하지 않는 그냥 통신 방식을 기저대역 통신입니다. 기저대역 통신은 저속, 단거리 전송은 가능하지만은 고속, 장거리 통신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거를 위해서는 역시 변조가 필요합니다. 여기 디지털 신호는 우리가 디지털 변조를 해야 되고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 변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이게 변조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변조를 왜 하고 변조에 대한 정의가 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통신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음성이 나오고 PC나 휴대폰에 의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 0과 1로 된 정보입니다. 아직까지 정보죠. 데이터 정보죠. 음성도 정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크를 통해서 신호로 바뀌게 되죠. 여기도 우리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통신 장비에 의해서 여기 우리가 이거를 뭐 그냥 통신 장비를 통신기기라고 하겠습니다. 통신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수신척에 있는 통신기기로 이것도 통신기기입니다. 그죠? 통신기기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무선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유선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무선은 전파를 이용하고 유선은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통신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기 통신 채널을 우리가 통신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로 또는 길, 통신 채널에는 이제 무선과 유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통신기기에서는 항상 변조를 하죠. 변조를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거꾸로 이쪽에서는 복조를 해야 우리가 음성이 들리고 여기 데이터가 다시 복원이 되게 될 겁니다. 그죠? 수신척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통신의 종류에는 서비스 종류에 대한 위성을 이용한 위성통신, 이동통신, 광통신, 데이터 통신, 컴퓨터 네트워크이죠. 데이터 통신, 인터넷 통신, 마이크로파 통신, 우리가 근거리 통신, NFC라 그러죠. 근거리 통신. 이거 외에도 요즘 신기술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통신에 대해서 뭘 배우느냐 이거죠. 자, 그럼 통신이라는 거는 이런 전반적인 건데 학문적으로 보면은 뭘 배우느냐. 자, 이게 정보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정보. 그 다음에 여기 신호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신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변조 방식에 대해서 변조 방식과 여기 복조 방식. 변조하고 복조는 쌍으로 놀게 되죠. 여기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비스의 서비스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신 채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유선, 무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이제 고속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다중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신 이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통신 이론, 통신공학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첫 번째가 신호 및 시스템입니다. 신호와 시스템,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변조하고 이제 복조가 항상 따라다니죠. 그래서 항상 변조하고 복조를 묶어서 변복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변복조, 디지털 변복조.
자, 디지털화 또는 PCM,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해서 전송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베이스밴드 전송,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이론. 정보, 우리가 신호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정보 이론. 이 정보 이론은 확률 이론과 랜덤 가정, 정보 이론과 부호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중화 및 다원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거는 FDMA, TDMA, CDMA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스템으로 가서 자, 우리가 이동통신, 위성통신, 광통신, 마이크로파 통신, 신기술 통신 등에 대해서 특성과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우리 좀 인터넷이 워낙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네트워크, 그 다음에 OSI, 그 다음에 컴퓨터 통신 프로토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전반적인 그런 통신 이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한 강의로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통신 1과 통신 1과 통신 2로 나누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영역의 특성이 비슷한 것을 이제 묶었습니다. 자, 여기 신호 및 시스템과 정보 이론을 묶어서 하나의 강의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변조 이론, 그 다음에 다중화, 통신 시스템, 네트워크, 이것을 묶어서 또 하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붉은색은 우리가 첫 번째 통신 1로서 저는 강의를 준비를 하겠고, 그 다음에 신호 및 시스템과 정보 이론을 묶어서 통신 2로 강의를 1, 2로 나누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 성격의 영역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성격에 따라서 좀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신호 및 시스템하고 여기 이 부분은 좀 수학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학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고 주로 이론입니다. 이론. 그래서 좀 재미없어요. 사실은 조금 재미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면에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학이 덜 들어가고 이거는 약간 비수학적이고 수학이 조금 덜 들어갑니다. 비수학적이고 주로 암기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주로 재미가 있습니다. 좀 히스토리, 역사성을 갖는다 이거죠. 발전되어 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걸 사용했고 현재는 이걸 사용했고 시간에 따라 역사성을 갖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트를 좀 재미없는 그런 수학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과 비수학적이고 암기고 좀 이런 외우는 그런 쪽의 파트를 좀 제가 두 파트로 나눈 겁니다. 이는 대학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대학에서는 이제 한 학기나 두 학기 동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다룹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쭉 시리즈로 쭉 강의를 하지만은 저는 이것을 성격에 따라서 통신 1과 통신 2로 이렇게 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시고 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나는 저게 도저히 수학적인 요소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렵다 하면은 저 부분은 조금 약하게 공부하고 또 나는 외우는 걸 잘한다 하면은 주로 통신원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 통신이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인트로덕션, 개론에 대해서 제가 요약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은 통신이론 본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